안녕하세요. 노바백스 백신이 내년 1월에 국내에서 사용허가를 받을 전망입니다. 노바백스 백신의 작용 기전을 복습해 보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안에 있는 RNA에는 빨간색으로 표시된 스파이크 프로틴 진이 있습니다. 스파이크 단백질을 만드는 유전 정보죠. 저 유전 정보를 뽑아내서 활용합니다. 그래서 유전자 재조합 단백질 백신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베큘로 바이러스의 DNA를 보시면 빨간색 유전 정보가 삽입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유전자 조작된 겁니다. 그리고 나방세포에 베큘로 바이러스를 감염시킵니다. 그러면 나방세포 안에서 스파이크 프로틴이 만들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항원을 생산해서 병에 담으면 그게 바로 노바백스 백신입니다. 신약 개발이란 최소 5년에서 최대 15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성공하면 다행이고 성공하지 못하면 15년을 넘어 30년이 지나도 안 되는 것이죠. 성공한 신약들을 보면 5년에서 15년이 걸립니다. 화이자는 1년 만에 나왔고 노바백스는 거의 2년 만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심지어 화이자는 백신에 이어 치료제까지 승인을 받았죠. 2021년 12월 22일 긴급사용 승인 EUA를 받은 화이자 경구용 치료제는 첫 번째 치료제입니다. 팍스로비드는 흰색 알약, 분홍색 알약이 공동 포장, 코-패키지드 되어서 공급되는데요. 노바백스 백신도 면역증 강제 매트릭스M을 하나의 도수에 함께 넣을지 따로 구별하여 공동 포장, 코-패키지드 할지 궁금하네요. 화이자의 팍스로비드는 처음부터 어른뿐만 아니라 소아, 피디애트릭 환자에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2세 이상이죠. 피디애트릭은 소아과라는 뜻입니다. 팍스로비드의 에픽-HR 임상시험 데이터가 EUA의 주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2021년 7월 13일에 First Posted 되었고 아직 리크루팅입니다. 스폰서는 파이저고요. 페이스 3입니다. 치료제의 프라이머리 아웃컴은 Hospitalization or Death라는 걸 또 한번 확인할 수 있고요. 환자들은 이전에 코비드-19 백신을 접종하지도 않았고 코비드-19에 감염되지도 않았습니다. 백신을 안 맞았는데 코로나에 감염된 환자들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데이터가 도출된 다음 승인을 받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접종자들에 대해 치료제가 효과가 있다는 걸 입증한 겁니다. 접종자에 대한 치료제 효과를 입증한 건 아니죠. 그래서 정부도 화이자 치료제를 들여오면서 미접종자들에게 처방한다고 밝힌 것입니다. 왜? 과학적인 근거가 있으니까요. 오히려 백신 접종자는 데이터가 없습니다. 효과는 88%였습니다. 신약 개발은 시간을 많이 잡아먹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굉장히 빨라진 것을 느낍니다. 물론 정식 허가가 아니라 긴급 사용 승인입니다. 그런데 화이자 백신은 정식 허가도 곧 받았죠. 신청 후 4개월 만에 나온 FDA 역사상 가장 빠른 허가 결정이라고 합니다. 5월에 신청 후 8월에 나왔으니 4개월도 안 걸렸죠. 물론 FDA 직원들이 밤에 잠도 안 자면서 열일한 결과겠지만 이번 팬데믹을 계기로 많은 제약사들도 빠른 신약 개발로 시장을 선점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느꼈을 것 같습니다. 1년 만에 백신을 만든다고? 아마 대부분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화이자는 해냈죠. 그리고 FDA도 열심히 일하니까 4개월도 안 되어서 허가해 줄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경험을 토대로 앞으로 신약 개발을 가속화하려는 동기가 생길 수 있고요. 더 나아가 인공지능이 개발되고 도입되면 정말 대량으로 신약들이 쏟아져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상당히 많은 질병들을 치료할 수 있고 우리는 질병에 대한 걱정을 크게 안 하고 살아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임상시험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모더나의 경우에는 2022년 10월 말에 끝납니다. 모더나 임상시험에서 위약으로 사용된 건 소듐 클로라이드인데요. 소듐 클로라이드는 천연으로 바닷물에 들어있으며 암염으로도 산출됩니다. 우리가 바닷물 마셔도 아무 이상 없는 것처럼 안전한 물질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안전하니까 위약으로 사용했겠죠. 소듐 클로라이드는 생물체의 필수적인 물질이며 대부분의 조직과 체액에서 발견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 투입해도 원래 우리 몸에 있는 물질이니까 전혀 이상할 게 없다는 겁니다. 소듐은 나트륨이라고도 하죠. 뭔가 친숙한 것 같기도 하죠. 사실 소듐 클로라이드는 소금의 화학적 이름입니다. 소듐 클로라이드의 화학식은 NaCl이죠. 흰색의 결정으로 물에 녹으며 생물체 내에서 중요한 생리작용을 합니다. 임상시험에서 플라시보로 생리식염수를 사용한다는 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소금을 쓰는 거잖아요. 그겁니다. 화장품에서는 소금이라고 설명하면 사람들이 그걸 돈 주고 산다고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소듐 클로라이드를 사용합니다 라고 말하면 오, 뭔가 좋아 보이는데 하고 돈을 쓰게 됩니다. 여기 보면 소듐 클로라이드 또는 식용소금이라고 괄호 안에 식용소금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화장품에 식용소금 넣었다는 겁니다. 그걸 어렵게 말해서 소듐 클로라이드가 포함된 화장품이라고 소개하는 것이죠. 소듐 클로라이드는 치아를 반짝반짝 빛나게 닦아주고 구취증 감소에 도움을 주거나 치아를 깨끗하게 해주고 입안 냄새도 없애줍니다. 우리가 목욕탕 가면 소금으로 이 닦죠. 그거 하면 됩니다. 목욕탕 가면 앞으로는 소금으로 이 닦으라고 하지 말고 소듐 클로라이드로 이를 닦으라고 하면 있어 보입니다. 치아를 반짝반짝 빛나게 하고 구취증 감소에 도움을 주는 소듐 클로라이드를 사용하라고 말이죠. 또한 소듐 클로라이드는 제품에 풍미나 맛을 부여해 줍니다. 맛있죠? 소금으로 간을 하니까요. 피부에 각질을 제거해주는 스크럽 제품에 있는 알갱이가 소듐 클로라이드라고 하네요. 이렇게 흰색 알갱이입니다. 소듐 클로라이드는 테이블 솔트, 락 솔트라고 불리고 있다고 합니다. 바다와 땅에 모두 존재합니다. 소듐 클로라이드는 염화 나트륨이라고도 부릅니다. 왜냐? 클로라이드가 염화이온이기 때문이죠. 차라리 처음부터 염화나트륨이라고 설명하면 정말 이해하기 쉽겠지만 있어 보이는 단어를 써야 해서 소듐 클로라이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염소와 나트륨의 화합물로 식용소금의 주성분입니다. 우리가 아는 그 소금이죠. 염화나트륨이 바로 소금의 99%를 차지하는 주성분입니다. 사실상 염화나트륨이 소금이지만 소금에는 1%의 다른 불순물들도 섞여 있습니다. 임상시험에서 플라시보에 소금물을 씁니다. 화장품에 식용소금을 넣었습니다. 이러면 아마 대부분 푹하고 웃을 겁니다. 그런데 임상시험 플라시보에 소듐 클로리드를 씁니다. 화장품에 소듐 클로리드를 씁니다. 이러면 오, 역시 전문가구나 이렇게 우러러 볼 겁니다. 이 사진은 피부에 소듐 클로리드 아니 식용소금 바르고 있는 겁니다. 화장품이죠. 염화나트륨은 인체의 혈액이나 세포 안에 약 0.9% 들어있습니다. 거의 1%죠. 육식동물은 먹이인 피와 고기에 소금 성분이 0.9% 들어있으니 부족하지 않지만 초식동물은 소금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금기가 있는 돌이나 흙을 빨아서 보충한다고 하네요. 사람은 피와 세포 안에 소금이 0.9%인데 다른 동물도 0.9%인지는 모르겠네요. 정리하면 염화나트륨은 나트륨과 염소의 화합물로 NaCl로 표기됩니다. 소금의 주요 구성 성분이어서 소금의 다른 말로 쓰이기도 합니다. 이게 소듐 클로라이드죠. 세 줄 요약입니다. 2021년 12월 22일 화이자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 팍스로비드는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았습니다. 팍스로비드의 EUA 근거는 에픽 HR 임상 시험입니다. 소듐 클로라이드는 염화나트륨 NaCl이고 사실상 소금입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